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지난 12강에서는요 경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13강 사혈하는 방법과 사혈, 회차, 부항 횟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좀 정의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혈하는 방법은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사혈자리에 사침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구멍을 내는 거죠. 부항을 넣고 음압을 걸어 몸속 깊이 존재하고 있는 어혈을 몸 밖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항사혈은 정맥을 통하여 어혈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어혈을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맥혈과 모세혈관을 구분한 방법은 사침을 하였을 때 피가 수도꼭지나 분수대 같이 퐁퐁 나온다는 느낌이 들면 거의 예고 없이 정맥혈관에 상처를 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맥혈관이다 싶으면 꼭 눌러서 지혈시킨 뒤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사침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정맥혈은 생혈로서 대부분 부항컵에 거의 꽉 차도록 혈액이 굳지 않습니다. 한참을 놔둬도 굳지 않는데요, 보통 다리나 손등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정맥혈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실핏줄을 하는 것도 100%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혈관은 너무 가늘고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으로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앞서 혈관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태는 서물서물 배어 나온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천천히 나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파놓고 들여다보면 물이 나오는 구멍은 안 보이는데 물이 스물스물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 모래 하나하나가 세포이고 물길은 안 보이지만 그 사이를 물이 빠져나와 물이 고이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사혈을 진행하고 뽑아져 나오는 형태를 보다 보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맥은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침의 길이가 전혀 미치지도 않고 눈에 보일 만큼 피부 위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혈을 하다 보면 첫 부항에서 정맥이 아닌데도 생일이 제법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사혈은 사침수를 줄이면서 생혈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고 어혈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나온 생혈만큼 어혈을 뽑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혈로 부족한 혈액을 인체가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영양 그리고 장기의 조혈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혈 도중 생혈인지 어혈인지를 알아보려면 중간중간 부항컵을 흔들어 보거나 탁탁 손끝으로 쳐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혈을 줄이고 어혈을 보다 효과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사혈 방법으로 제가 고하는 MP 방법이 있습니다. 이 MP 방법은 고령자나 경화가 많이 진행된 부위에서 어혈을 뽑기가 어렵고 더구나 신장이나 췌장 등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MP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MP 방법과 맞은편 효과편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혈을 진행하다 보면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침 구멍에서 거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물, 물집, 거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물집이 생길 경우 이쑤시개로 물집을 터뜨리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터뜨리지 않고 진행할 경우 물집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살까지 벗겨지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물집 내에 오일이 들어차 처리가 곤란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물집을 터뜨릴 때는 이쑤시개를 피부 각도와 수평을 이루면서 찔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쑤시개가 피부를 찔러 아프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열 회차와 보항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열을 진행할 때와 사열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표현할 때 차수와 횟수에 대하여 정해놓지 않으면 말을 하거나 기록할 때에 상당한 혼선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책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이 강의를 듣고 학습한 분들에게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10일 간격으로 할 때 회차당 표현을 1회차, 또 10일 쉬고 2회차, 또 10일 간격으로 3회차 등으로 표현합니다. 1회차의 사회를 실시할 때는 혹은 10일 간격 후의 2회차, 3회차 등 계속 사회를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1회차의 사회를 실시할 때 회차당 5 내지 8회의 부항을 걸게 됩니다. 1회의 기준을 부항컵을 열어 사열로 빠져나온 오일을 휴지로 닦아낼 때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기록과 표현은 1부항, 2부항, 3부항, 4부항으로 표기 또는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학습하여 내려가면 MP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몇 번의 MP를 하든지 상관없이 부항컵을 내려 오열을 닦아내는 기준으로 부항 횟수를 1부항, 2부항, 3부항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13강 사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기초 강의는 고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차근차근 이해가 간다는 마음으로 기초 과정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4강의는 사열 반응과 임상적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14강은 오열에 대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어이 무엇이고 질근어이 무엇이고 검은어는 어떤 게 검은어를 말하는 것이고 직무가 물집이 생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다음 과정은 오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형태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학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